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터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제주 민주당이 찾았는데 75주년을 맞았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4.3 사건 75주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했죠. 그리고 여당 관계자들도 당대표, 원내대표 둘 다 이제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4.3은 공산 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좀 의아합니다. 내부 사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과거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하셨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분이 또 있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사람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또 이어서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4.3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고 4.3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4.3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적인 관점이 이렇게 보수 진보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건 갈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일도 아니고 이것을 자꾸 이제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고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의 몇몇 인사들은 당 차원에서 뭔가 좀 제지나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야구장을 가면서 4.3 추념식을 안 간 것이 이제 국민들이 좀 공감을 못하고 있어요. 야구장 가서 시구를 하는 모습, 이 사진을 보면 아주 굉장히 다이내믹한데 뭐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는 게 6번째라고 하죠. 대통령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우리나라 국내 프로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이제 비판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나 이 행보 자체가 서문시장도 또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4.3 추념식은 가지 않은 이런 행보 자체가 극우적인 형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앞전에 전해드렸던 소식과 연결된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이 참석을 하기로 한 거 그것만 갖고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 아니냐.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해에도 가는데 매년 가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총리가 참석하기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참석을 하기로 한 건데 총리가 추념사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당대표, 원내대표 등이 추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것이 또 밝혀져서 더 비판이 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함께 치유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통합이라는 숭고한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이제 김기현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월드 엑스포 2030 실사단을 국회에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야구 행사는 갈 수 있는데 왜 4.3은 안 오냐라는 이제 비판이 민주당, 제주도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행사에 매번 가는 게 좀 적절한가. 자기네들도 이제 행사를 기획하면서 고민이 좀 많다. 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도 되는 행사죠. 이게 매년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것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라는 게 좀 의아하네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이 이제 프로 스포츠 행사장에 가서 시구도 직접 해주고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또 고취되고, 그만큼 또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국내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할 수가 있는데, 집권 여당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4.3 행사를 가지 않은 게 과연 구구적인 행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또 고개가 좀 갸웃해집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비례대표 관련돼서도 지금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백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양극화를 오히려 키우는 거다. 다양성을 좀 보장해줘서 지역주의를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무엇보다 실력이 아니라 연고, 백그라운드, 뒷배경 이런 걸로 선발되는 거 아니냐. 거대 양당을 모두 겨냥을 해서 비례대표제를 좀 비판했습니다. 직능 대표를 뽑자는 의견도 나왔죠. 각 분야별로 좀 소외된 직업군의 비례대표를 좀 뽑아서 대변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직능도 아니고 약사, 의사라도 이제 의료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직업만 대변을 하는 건데,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를 받기 위해서 당의 전위대 역할을 한 지도 오래됐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 여성, 청년, 약사, 의사 이렇게 좀 대표성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나 계층도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하물며 소외된 계층을 비례대표로 뽑으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비례대표가 사실상 임명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역구를 좀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극대화한 완전 비례대표제를 내세웠고요. 몇몇 의원들이 제안한 방식인데,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그리고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이제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지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구별로 의석을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국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비례대표도 선거구별로, 이 지역별로 의석 배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 지지자분들이 민주당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30% 나오고 국민의힘 70%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일단 선거 결과 자체는 압도적입니다만, 그 30%가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이 좀 저하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좀 의석을 배분을 해야 되지 않냐. 일단 권역으로 좀 나눠야 된다. 호남 같은 경우에도 또 거의 민주당이 이제 몰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머지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은 목소리를 좀 낼 수 없는 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저하시키는 악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꾸 선거제 개편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선거 때 굉장히 정말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던 정의당 위주로 해서 이제 개혁이 좀 진행됐는데, 온갖 위성정당들이 난립을 해서 결국에는 정의당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사실상 정의당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계산을 못하는 그런 어이가 없는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좀 선거제를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야 4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좀 드리워졌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요. 대일 외교 양국법 쌍특검 강대강으로 좀 대치를 할 것이다 라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쌍특검이라고 해서 뭐 대장동 50억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런 것들도 이제 여론을 흔들 만한 사안들이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문제 이런 것들로 둘러싸서 여야 공방전이 좀 거세질 것 같고요.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일본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괴담 운운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맞서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회담의 어떤 골자들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을 이제 꾸려서 소속 일부 의원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6일에서 8일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을 추진 중인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뜨리냐. 터무니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격리를 제때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제 역공매라고 해서 이제 낮은 가격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낙찰을 진행했던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쌀값을 정말 폭락시킨 그런 원인이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해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쌀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사들이는 자체가 농민들에게 어떤 쌀 농사를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재원 관련된 문제도 좀 있죠. 쌀을 어찌됐든 처치 곤란인데 지금 이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이 전시를 가정을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뭐 이제 지금 같은 평시에는 쌀을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작물들을 좀 적극 독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건데 쌀을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 쌀 농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전시가 벌어지거나 혹은 뭐 특수한 상황, 재난 같은 것이 이제 발생될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 격리를 좀 의무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 즉 이제 추가적으로 정해놓은 물량을 넘어설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일 수 있는 수매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정부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양국관리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농민들도 의견이 좀 갈려요. 어찌됐든 농민들에게는 좀 유리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쌀 농사만 강요받는 것이다. 차라리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책을 더 강화를 해서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도 지금 이 양국관리법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 양국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쌀값을 지금 폭락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이긴 한데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쌍특검 같은 경우에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법사위에서 이제 상정이 된 상황인데 50억 클럽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두 특검법, 쌍특검법 모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신속 처리를 하는 거죠. 지정을 좀 거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반발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위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도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할 상황에서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봐야 할지 국민을 위한 정치, 우리가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발로로 봐야 할지 그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